에어프레미아가 우리나라 항공사였어? 아직도 에어프레미아 하면 생소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밥도 주고 좌석도 넓은데 가격까지 싸고 거기에 미국까지도 가서 완전 끌리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호불호 극명하게 갈리는 에어프레미아, 정말 타도 될지 제가 뉴욕까지 왕복하며 타보고 딱 정리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국내 항공사 하면 흔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서비스 좋은 FSC, 그리고 티웨이, 제주항공 등 저렴하고 단거리 위주의 LCC가 있다는 건 다 아실 텐데요. 에어프레미아는 태생부터 FSC와 LCC의 장점만을 모아보겠다는 컨셉으로 만든 항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프레미아는 항공기도 보잉 787 9만7대 단일 기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LCC 타면 흔히 만나는 복도 하나짜리 소형기가 아닌 대한항공도 미주, 유럽 노선에 투입하는 복도 2개의 중대형 항공기입니다. 보잉 787의 경우 특유의 큰 창문이 특징인데요. 에어프레미아는 여기에서 착안하여 항공사 로고나 항공기 도장, 승무원 유니폼에도 해당 창문을 사용하여 디자인하였습니다. 중대형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 같은 장거리 노선에도 취항하고 있는데요. 하와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뉴욕까지 미주 노선만 4곳에 취항하고 있고 아시아 지역에는 수요가 많은 방콕, 도쿄, 다낭, 홍콩에 취항하고 있습니다. 이 중 뉴욕의 경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이용하는 존 F 케네디 공항이 아닌 뉴아크 공항을 이용하는데 벌분비고 출입국 심사도 훨씬 빨라서 개인적으로는 장점으로 느껴지네요. 익숙치 않은 항공사인데 실제 어떤 회사가 소유하고 운영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타이어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타이어를 유통, 판매하는 회사인 타이어뱅크가 최대 주주로 경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티웨이를 새로 인수한 국내 리조트 기업 대명소노에서 에어프레미아까지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최근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대명은 가지고 있던 에어프레미아의 지분을 전량 매각하고 티웨이에 집중한다고 하네요. 자, 이 정도면 대충 에어프레미아가 어떤 항공사인지는 감을 잡으셨고 실제 탑승했을 때 어떨지 궁금하실 텐데요. 에어프레미아가 운영하는 노선 중 가장 긴 노선인 인천 뉴욕 노선을 탑승해보면서 에어프레미아가 진짜 탈만할지 같이 확인해보시죠. 인천발 뉴욕행 에어프레미아 항공편은 밤에 출발해서 밤에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일단 무엇보다 궁금했던 건 에어프레미아의 이코노미 좌석이 정말로 대한항공보다 넓을까 였는데요. 이코노미임에도 좌석 간격이 정말 엄청 넓습니다. 실제 에어프레미아의 이코노미 좌석 간격은 35인치, 대한항공이 뉴욕에 투입하는 A380 보잉 777이 33에서 34인치인 걸 생각하면 국내에서 뉴욕 갈 때 탈 수 있는 가장 넓은 직항 이코노미인 거죠. 좌석은 333 배열로 밀도도 딱 적당한 정도이고요. 고급 유모차 브랜드로 유명한 레카로에서 제작한 시트도 촌스럽지 않으면서 적당히 안정감을 주고 있죠. 실제 이 좌석 시트는 우리 94% 포함된 아일랜드 프리미엄 브랜드의 패브릭 시트로 통기성이 좋아 장거리에 적합한 소재라고 하네요. 가죽으로 된 머리 받침대는 높이 조절도 되고 좌우를 접을 수도 있고요. 12인치 크기의 풀 HD 터치스크린의 경우 대한항공 대부분의 항공기보다 큰 크기입니다. 밑에는 테이블도 있고요. 더 밑에 쪽에는 수납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기기 충전이 필요하시다면 모니터 밑에 있는 USB 포트는 저속 충전이고 좌석 하단 콘센트를 통해 충전하셔야 빠르게 충전이 가능하죠. 에어프레미아는 FSC가 아니기 때문에 장거리 비행에도 이코노미석에 슬리퍼나 치약 칫솔 등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대신 담요와 엔터테인먼트를 볼 이어폰은 제공이 됐네요. 이코노미도 이코노미이지만 사실 더욱 궁금했던 건 뉴욕에서 돌아올 때 탑승한 42인치의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이었는데요. 처음엔 프레미아 40이라는 명칭으로 판매했었는데 명칭이 바뀌었네요. 에어프레미아에는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이 없기 때문에 가장 상위 좌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만큼 전용 체크인 카운터, 우선 탑승, 수화물 우선하기 등 비즈니스석 이상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이기 때문에 좌석은 180도로 펼쳐지는 비즈니스석 같은 걸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우등고속버스 좌석과 같이 조금 더 공간이 있고 의자도 조금 더 젖혀지는 정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좌석간 간격은 42에서 46인치로 키가 아무리 커도 무릎이 닿지 않을 굉장히 넉넉한 크기이고요. 등받이는 이 정도 뒤로 젖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자 하단에 발을 받칠 수 있는 부분도 세울 수 있어 뒤로 완전히 젖혔을 때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죠. 좌석도 전체 가죽 소재로 훨씬 고급스럽고요. 팔받침대도 더 두꺼운 모습이죠. 테이블은 팔받침대 안에서 꺼내는 형식이고 13인치 크기의 모니터 역시 중앙의 팔받침대 안에서 나오는데요.
개인적으로 팔받침대에서 올리는 형태의 모니터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 아마도 앞에 달기에는 모니터가 좀 작아서이겠죠. 좌석 옆쪽에는 볼륨을 조절하거나 독서 등 승무원 호출 버튼 등이 있는 리모컨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담요뿐만 아니고 베개까지 제공되고요. 이어폰 대신 헤드셋이 제공되고 이코노미석에 제공되지 않는 슬리퍼와 어메니티까지 제공됩니다. 투명한 소재의 어메니티 키트는 타 항공사 비즈니스 파우치처럼 고급스럽진 않지만 트렌디한 모습이고요. 칫솔 치약과 헉슬리의 핸드크림과 립밤, 컨디셔닝 패드가 제공됩니다. 다만 최근 어메니티가 이원화되어 인천발 항공편의 어메니티 키트는 방금 보신 헉슬리 제품, 미주발 항공편의 어메니티 키트는 아로마티카 제품이 제공된다고 하네요. 추가로 요청하시면 안대와 귀마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면 특히 이코노미 탑승을 예정하고 계신 분들께선 와, 에어프레미아 한번 타봐야겠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에어프레미아 좌석에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좌석은 넓고 어떤 좌석은 넓지 않다는 건데요. 에어프레미아가 현재 운영 중인 7대의 항공기 중 초기에 도입한 딱 3대만 제가 보여드린 35인치의 넓은 이코노미 좌석이고요. 다른 2대는 33인치, 그리고 최근 도입한 나머지 2대는 31인치 넓이입니다. 33인치만 돼도 대한항공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31인치는 10시간 넘는 미국을 LCC 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보통 항공사는 같은 기종이어도 좌석 간격이 좁은 기체가 있으면 주로 단거리 노선에 배치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에어프레미아는 그런 거 없이 모든 노선에 항공기가 돌아가면서 투입되기 때문에 35인치 이코노미 기대하고 에어프레미아 탔다가 그냥 평범한 또는 더 좁은 이코노미석을 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넓은 좌석 이용하려고 에어프레미아 이코노미 탄다는 건 좀 어폐가 있네요. 대신 프리미엄 이코노미의 경우 최소 42인치이고 오히려 나중에 도입한 기제는 43, 46인치로 더 넓어서 오늘 보신 것보다 더 좁을 일은 없으니 믿고 탑승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좌석은 받고 그럼 기내식은 어떨까요? 사실 요즘 SNS에서 에어프레미아 기내식 맛있다는 광고를 많이 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에어프레미아 기내식은 좀 실망했습니다. 일단 인천 출발 이코노미석에 제공된 첫 번째 기내식이었는데요. 소고기 요리 또는 비빔밥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메뉴에 나오는 샐러드와 간식 도너츠는 똑같은데 샐러드는 양배추 샐러드에 방울토마토 하나가 들어있네요. 음료는 주류나 탄산은 제공되지 않고 커피나 물만 드실 수 있습니다. 맛을 평가한다면 비빔밥은 사실 맛없기가 더 어렵잖아요. 기대하는 그 맛이긴 한데 고명이나 밥이 좀 적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많이 먹는 스타일이 아닌데 제가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면 아마도 대부분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네요. 두 번째 나온 떡갈비와 닭고기 요리 역시 맛이 없는 건 아닌데요. 뭔가 원가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적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양이 적다든지 구성이 단출하다든지 했죠. 에어프레미아 이코노미 기내식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LCC처럼 밥 안 주진 않고 밥이 나오긴 한다. 막 맛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막 맛없지도 않다. 주니까 먹고 배고프니까 먹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올 때 탑승한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그래도 이코노미보다 낫지 않을까 기대했는데요. 이코노미 기내식과 정확히 똑같은 메뉴가 나오고요. 사이드로 접시 하나가 더 나오고 빵 정도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일 수도 있죠. 주류와 탄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식사는 연어가 올라간 파스타와 매콤한 닭볶음탕이었는데요. 닭고기가 조금 더 들어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고 같이 나온 옥수수 샐러드도 정말 옥수수 샐러드죠. 두 번째 나왔던 비빔밥은 올 때 먹었던 그 비빔밥이었고 양식으로 나온 생선 요리도 먹을만 했습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라고 해서 기내식이 드라마틱하게 다르지 않고요. 대신 간식으로 주는 도너츠와 쿠키가 정말 맛있습니다. 특히 쿠키는 완전 제 스타일, 에어프레미아에서 먹은 음식 중 가장 맛있었던 것 같네요. 밥을 먹고 양치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가봤는데요. 화장실은 일반 기내 화장실과 똑같습니다. 별도 비치된 칫솔 치약 같은 건 없었고요. 제주도양의 방향제가 있는 건 색달랐네요. 이외에 승무원 서비스는 양 국적사 승무원분들만큼의 노련함이 엿보이는 서비스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친절하고 정성스러운 서비스였던 것 같습니다. 에어프레미아가 SNS에서 광고하는 것 중 또 하나가 기내 와이파이인데요. 뉴욕 노선 기준 대한항공은 아직 일부 기체에서만 와이파이 이용이 가능하고 아시아나항공은 기내 와이파이가 설치된 A350을 뉴욕에 투입 중인데 속도가 좀 아쉬웠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에 반해 에어프레미아의 기내 와이파이는 정말 빨랐습니다. 심지어 유튜브 재생까지 됐는데요.
사실 비행기에서 시간 안 가는 주된 이유가 인터넷 안 되는 것 때문인데 이 점에서 시원시원하게 해결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인 줄 알았는데 올 때는 기내 와이파이가 안 되네요. 에어프레미아 역시 현재 운항 중인 7대 기종 중 4대만 기내 와이파이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역시 복불복이라 너무 아쉽네요. 이외 기내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양 국적사만큼 다양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나 볼 게 있습니다. 자주 타는 건 아니니 이 정도면 됐지 싶었네요. 사실 에어프레미아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과 비교하여 서비스적인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더 싸기 때문이죠. 뉴욕 기준 이코노미의 경우 두 국적사보다는 적게는 10%, 많게는 절반 가까이 저렴하고요. 대한항공의 이코노미보다 에어프레미아의 프리미엄 이코노미가 더 저렴할 때도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이코노미와 에어프레미아의 프리미엄 이코노미 중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더 넓고 편한 에어프레미아의 프리미엄 이코노미를 선택할 것 같거든요. 솔직히 35인치 이코노미석만 보장된다면 같은 이코노미여도 저는 에어프레미아를 탈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까지 가는 길이 멀고 좌석 넓이 1, 2인치 차이가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에어프레미아를 추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잦은 지연과 결항 때문인데요. 반년 사이 2대의 항공기가 추가되어 지금은 그나마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2025년 상반기만 해도 에어프레미아의 스케줄 변경 및 결항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말이 스케줄 변경이지 사실상 2편 중 1편은 취소하고 하나로 몰아 운항을 한 적도 있고요. 신규 취항한 홍콩 노선의 경우 항공기가 부족해 한 달 동안 비운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결항이 되자 대한항공 전세기를 빌려 대신 운항한 적도 있고요. 이처럼 에어프레미아의 운항 스케줄이 안정적이지 않은 이유는 에어프레미아가 보유한 항공기 대비 무리하게 많은 노선에 취항했기 때문입니다. 7대밖에 되지 않는 항공기를 가지고 미주 노선 포함 너무 많은 노선에 빡빡하게 취항하다 보니 한 대만 정비 이슈가 생기면 줄줄이 다른 항공기 스케줄까지 영향을 주어 지연, 결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물론 저는 운이 좋게 뉴욕에 갈 때에는 정시 출발, 정시 도착, 인천에서 돌아올 때에는 1시간 정도 지연된 것이 전부이지만 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불안함이 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행인 건 작년 말부터 추가로 항공기 2대가 들어와 7대의 기단이 된 데 이어 올해 안에 2대의 항공기를 더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지난 4월 예비 엔진 1기를 도입한 데 이어 3분기 내 1기의 엔진을 추가 구매해 총 4기의 예비 엔진을 보유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정리하자면 에어프레미아는 좌석과 가격을 생각한다면 미국 갈 때에는 국내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고요. 기내식이나 서비스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시간 넘는 미국 장거리 비행 때 이코노미는 너무 불편하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비즈니스는 너무 비싸 고민이셨다면 에어프레미아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정말 강추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직까지 지연 결항 이슈가 있으니 중요한 일정이 있다면 그 점은 고민해보시는 게 좋겠죠. 아무쪼록 신생항공사이다 보니 아직까진 운영에 불안함이 남아있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며 성장하길 바라고요. 아시아나항공이 사라질 2026년 말부터는 아시아나를 대신할 선택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